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개인의 브랜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뭐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고 이러지 않아도 조그만 가게를 차렸다, 식당을 차렸다, 그래도 이제는 그 식당의 주인이 곧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식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식당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항상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세요. 그러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일단 첫 번째는요,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유튜브 해보세요, 블로그 해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 너무 다양한 컨셉, 다양한 주제를 마구잡이로 막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유행하는 거, 이슈되는 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유튜브든 아니면 유튜브의 채널,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체성 자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인 알고리즘에서 품질이 떨어지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색이나 어떤 그 노출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블로그를 하시든 뭐 유튜브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이 한 가지 브랜드, 어떤 한 가지 주제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심리학당이라는 채널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심리를 주제로 해서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뭐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 또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주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제 폭이 좀 넓은데 그래도 심리라는 하나의 맥을 잡고 가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두 번째는요, 자신을 과대포장 또는 과소평가하는 경우 있죠.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과대포장은요,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예, 경력을 부풀리거나 실력보다 앞서서 자기를 막 포지셔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의 능력은 요만큼인데 막 이만큼 앞서가는 것처럼 표현하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소평가는 어떨까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홍보를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뭔가 자꾸 의기소침해요. 그러다 보면 시장의 어떤 반응에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기회가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 경험 없는 어떤 전문가를 자칭하거나 또는 충분한 실력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브랜딩에 소극적인 경우, 이 두 개 다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결책은 자신의 강점과 실력을 솔직하게 브랜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도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막 수필을 하나 쓴 작가다. 근데 정말로 5년 안에 정말 멋진 장편 소설을 쓸 거예요. 네, 그거를 계속 노출시키세요.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포지셔닝이 되면 나의 블로그를 보거나 나의 유튜브를 보는 어떤 구독자들은 아, 이분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구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나는 정말 뭐 한강 작가 정도 되는 수준의 정말 멋진 글을 쓰는 사람이야, 그러고서 바로 포지셔닝을 하면 이거는 구독자를 기만하는 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바보 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전문 분야에서 내가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 지식, 성과, 또 캐리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세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요리사다. 그러면 뭐 어디서 일했던 근무, 네,
이런 것들 또 올리시고, 또 자격증 같은 거 있으면 올리시고요. 네, 그거를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공개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자기 자신을 적당히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만들어질 겁니다. 너무 겸손해도 문제고요. 너무 과대포장해도 문제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지속성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대단히 열정적인데 금방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꾸준하지 못하고 또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쉽게 포기합니다. 맞아요. 블로그, 유튜브, 또 뭐 인스타, 다 이 컨텐츠 관련된 일들은 사실은 금방 반응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젊은 아가씨가 예쁜 얼굴로 뭐 날씬한 몸매를 자랑한다. 그러면 구독자가 뭐 하루에도 2, 3만 명씩 늘 수 있겠죠. 인스타에 팔로우가 막 뭐 10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있는 뭐 주부님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있는 뭐 남성분들이 무엇인가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고 또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세상과 나누려고 할 때는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더디게 반응이 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제안을 하고 뭔가 도움을 드리면 한 3개월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금방 집어칩니다. 근데 실제로 블로그 아니면 뭐 우리가 티스토리다, 그죠? 브런치 이런 데서 이제 글을 써서 돈을 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 보면 한 1년 반 이상, 길게는 3년 동안 꾸준하게 그 일을 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이거를 부업 삼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도 미리 시작하시고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천천히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면 2, 3년 후에는 분명히 빵 하고 터질 겁니다. 아셨죠? 네. 저도 지금 유튜브 채널의 그 심리학당은 지금 한 1년 채 안 됐어요. 근데 2,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마 조금 더 지나서 어떤 계기가 생기고 그러면 1년이 지난 그 시점 전후로는 구독자가 조금 더 빠르게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3년을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 아까 이야기했죠. 최소한 1년 반 아니면 길게 3년 정도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루틴화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 내가 일주일에 2번은 글을 쓴다. 일주일에 1번은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해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타겟 고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정보, 지식 또는 컨텐츠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시큰둥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에이지 타겟, 그 다음에 기왕이면 관심 분야를 좀 압축시키셔서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컨텐츠가 더 깊이가 있고 양질의 컨텐츠가 나옵니다. 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사실은 폭발력이 없다.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오래 하면 내가 거기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퍼스널 브랜딩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또 내가 하는 관심 있는 분야,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가 실제로도 그렇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때 너무 경쟁이 심하다. 그건 또 뭐예요? 시장에서 수요가 그렇게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타겟을 넓게, 그 다음에 너무 다양하게, 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네,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때 더 어려움을 겪고 또 생각보다 반응이 더디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겟에 집중한 그런 어떤 필요성,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브랜딩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면 어때요? 이혼 전문. 이거 멋있잖아요. 그죠? 변호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사건, 뭐 교통사고 뭐 이러면은 그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예요. 단기 수익에만 목표를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보다는 돈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뭐가 발생하죠? 빠른 돈벌이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이슈,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정보들만 내가 생산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만드는 컨텐츠나 정보에 따라서 나의 브랜드도 연동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컨텐츠나 정보가 은근하고 고급스럽다면 천천히 가지만 결국에는 고급스럽게 시장에 안착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뭔가 천박하고 급하고 자극적이면 결국 내 브랜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뭔가 지나치게 광고를 한다든지 또 너무 홍보만 막 열을 올리는 경우, 또 조금 구독자가 붙었다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바로 뭐 물건을 판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나와 관련돼 있는 내 컨텐츠와 연결성이 있는 상품군을 개발해서 그것을 파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레저, 뭐 활동성 있는 운동 이렇다면 어때요? 운동화 팔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운동복 팔면 좋죠. 뭐 하다못해 뭐 이런데 손목에 차는 뭐 아대라든지 보호대 뭐 이런 거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놓고 간장게장 팔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정말로 이 브랜드 자체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신뢰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브랜드는, 퍼스널 브랜드는 결국에 조금 천천히 그리고 은근하게 그렇게 가지만 결국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내가 브랜드가 됐다면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산 형성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이 하니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진짜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생각보다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너무 과장되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단단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시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힘이 든다 그러면 브랜딩 스토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